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 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인데요. 100주년이라는 기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행사들을 보면 오늘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날씨도 좋고 행사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여서 방송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도 어디 안 가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별별 수다 놓고. 아, 그래요? 그래도 이 3.1운동이라는 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네. 살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지 않나. 오늘 나오기 전에 집에 보니까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아내가 와이프가 TV 틀어놓고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20회가 이렇게 재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오며 가며 보고 있는데 네. 조금 봤는데 막 화가 그래요? 아이 그렇죠. 나 못 봐. 끝에서 못 봐서 그래요? 몰라요. 예, 아무튼 이제 막판에 뭐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막 이제 본격적으로 침탈을 위한 이제 그 부분 나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사실 들어와 버렸어 안 보고. 그렇구나. 아픈 역사야.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네. 역사죠. 역사죠.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역사. 뭐 아프죠. 어쩔 수 없죠. 앞으로는 모르겠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별별 수다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고통이나 아픔보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역전선의 고통은 더 작은 걸로. 역전의 세날. 네. 자, 오늘 첫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역전세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품까진 전세값 줄줄이 하락, 대출 낀 집주인들은 완전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 일부 반환을 해줘야 돼서 그 반환에 대한 차액 또는 세입자 보증금을 맞춰주지 못해서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그 비용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집주인들이 감당하는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급매매로 매각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였죠. 가족 간의 거래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당산동의 제2아파트가 실제는 역전선언에 고통받았던 소유자가 급매로 매각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시장이 슬렁슬렁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역전선언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 기사는 네. 좀 너무 자기적이야. 자기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이게 기사에서 십몇억 한 아파트가 네. 7억 얼마에 팔렸다, 7억대에 팔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쓰였잖아요. 네네. 그 정도까지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거래된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정도 거의 말하는 그 호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파트 100억 약간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원인 자체는 결국 매도인 입장에서 이런 역전세난에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거냐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좀 시세보다 낮게 판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게 보증금 이자. 못 돌려주는 만큼 제가 대신 역월세를 드릴게요를 제안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런 거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새 이제 이 역전세난 관련된 기사들에 보면 댓글창들을 읽어보면 팔아야지 역전세 나면 돈 돌려주지도 못할 돈 전세금 받아서 어디다 써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막 그런 임대인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금융이 풀려 있을 때에는 그런 거 통해서 임대인들이
일단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주고 네. 뭐 다시 임대를 놓는다든가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게 이제 손발이 다 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막 이제 그 댓글들 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그냥 경매로 넘겨라 임차인 집 뺏겨야지 돈 없이 임대 놓을 생각이었으면 임차인 피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해야지. 경매 넘겨 당연한 거다. 뭐 이제 그런 좀 사실 날선 댓글들도 보이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되는 그러니까 안착된다는 표현은 그렇고 상승이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금융을 잠근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돈을 갖다 쓸 수 없는 상황들, 만기 연장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이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승장의 중반 이후에는 돈 문제가 되게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지금 이 상황도 딱 그거잖아요. 물량 지나치 공급 물량들이 계속 입주를 하면서 역전세나는 사실 주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상승장이 시작되면 짓기 시작하고 지은 물량이 시장 안에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전세 가격들이 내려가는 이제 그 순환이 결국 또 이번 텀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금 마련, 현금 마련이 중요하다. 현금을 지금은. 마련해야 결국 지금 경매로 만약에 넘어가게 돼서 집을 뺏길 수도 있는 표현이 그렇죠. 약간 그렇지만 집을 의도하지 않은 않게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사례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이게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주택자였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은 영등포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 세금까지도 억지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경매로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어떤 상승장의 말미에 가서는 현금 보유를 더 신경 써야 된다.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쿨하고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직하면 급매물로 해서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 부동산을 또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가 된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어느 선까지 감정적으로 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높은가에 따라서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세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일단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세입자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입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뭔가 잘 이야기해서 타협해서 뭔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분위기보다 일부 임대인, 임차인 간의 마찰이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번져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전세난 요즘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는 대출 안 풀어줄까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풀어줄 수 하나 있을 것 같아. 안 풀어줄 어쩔 수 왜 물어봐? 안 할 거라고 당연히 알면서. 안 풀어줍니다. 네. 안 풀어줍니다. 네.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언제까지 가죠? 근데 사실 서울의 역전세난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별로 왜냐하면 포지션이 그거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스탠스 자체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못 돌려주면 경매 넘겨서 민간의 어떤 시장 작용에 따라서 집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고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서울은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은 매매가는 많이 올랐고 전세 가격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실제 이제 문제는 지방이죠. 그렇죠. 지방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지난 상승장 이후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매매가도 빠지고 상승장이 지나면서 공급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물량 쌓여 있는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지고 새 아파트가 전세 가격도 빠지고 매매가도 빠지니까 그 동네에 일반 아파트들 기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새 것도 저렇게 싼데 내 것까지 당연히 더 싸지는 그러니까 물건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네. 연쇄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지역에도 정말로 정부가 개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은 그쪽을 더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정부가 움직일까? 저기도 정말 안 건드릴까? 근데 냅두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서울 수도권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창원이라든가 경남권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 서울 지역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누적되어서 지속적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상승부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지금 경남권에서 정부가 막 지원을 해가지고 구제책을 많이 줬어. 그럼 서울도 그때 가면 또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또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더 시장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려고 하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 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는 게 직접적 규제도 있지만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묶으면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쪽 시장의 어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부가적인 대출 규제가 두 개가 병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얘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얘를 풀면 되거든요. 결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하면 되는데 지정할 때도 어렵게 되지만 이게 해제될 때도 엄청나게 어렵게 돼서 추가 지정을 우려해야지 서울 쪽으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근래 지난주에 기사 보면 지난번에 이제 부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반짝했다 이제 네.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해운대구는 제외하고 옆에 수영구나 뭐 동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제구 이런 쪽은 연제구는 지금 해제된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해제에 대한 얘기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떡밥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죠? 네. 나오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사실 투자자의 움직임들도 네. 뭐 매물 가격 흐름들도 보면 9.13 대책 이후에 출렁였다가 네.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면서 살살 바닥 다지고 있는 모양새가 바닥 다지고 살짝 이런 모양새들이 지역별로 조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도 보면 통계를 보는 그쪽에서 못 보겠어요. 다 보고 있지. 그래서 시장 상황 충분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방에서 이제 발생했었던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서울로 번져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서울은 뭐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기 시장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장 자체가 뭐 이걸로 인해서 크게 뭐 무너지거나 뭐 어떤 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필 세입자 만료 기간이 지금 때라서 그래서 더 어려운 시점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역전세의 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마찰로 인해 많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속하게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화로서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급하게 판다든지 뭐 경매로서 뺏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돌려줄 수 있는 만큼 또 돌려주고 또 부족한 건 또 이자로도 메꿔주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임대인이 가는 읍소를 게 좋을 해야지 것 뭐.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굳이 꼭 이사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정하게 그렇죠. 원만하게 원만하게 네. 예,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뭐 네. 각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예. 그러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전세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헬리오시티 입주가 굉장히 걱정됐었는데 최근에 입주율이 거의 한 60%를 넘어서면서 전세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사실 방송 전에 네. 봤는데 일단 3월 1일자 네. 거래된 내용이 뜬 게 있더라고요. 네. 오늘자죠. 네. 뜬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격이 빠지진 않았고 네. 유지? 유지에서 거래는 됐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됐는데 진짜 시장에서 추가적인 전세 가격 하락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정지 내지는 반등의 시그널이 시작된 걸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단하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물량들이 이게 사실 헬리오시티가 원래 지금 얘기되었던 그 정도 낮은 전세 가격에 거래될 집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해. 입주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니까 다른 지역들도 입주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전세 임대 시장 세일이 입주 시점에 벌어진 거예요. 네네. 2년 뒤면 다시 다 튀어 올라가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물량이 소진되어서 시장 안에 남아 있을 거냐, 안 남아 있을 거냐 정도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 기사가 입주율 60%다라는 얘기 가지고도 얘기들이 많았어요. 잔금만 납부한 거다. 실제 입주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 불 꺼져 있는 집이 많다. 그런 반론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잔금만 먼저 넣는 거지 전세 가격이 아직 회복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 높은 가격의 임대 거래가 완료된 집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통계로서 지금 우리가 임대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동사무소 그렇죠. 가서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잡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시려는 분들은 먼저 가서 확정일자 받는다고 계약서가 그렇죠, 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중개업소 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회복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 거고 이거 아니 아직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막 지금 헬리오시티에서 입주장하려고 들어가셨던 부동산 사장님들 중개업소 사무실 빼고 그런 거는 진짜 레알 트루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 헬리오시티 외에 다른 지역들도 보면 살짝 좀 되게 침체되었던 심리는 약간 회복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겁주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올 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전세를 예상했던 가격보다 출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밑으로 한참 출렁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죽으란 소리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조금씩 가격이 그러니까 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까지 됩니다라는 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복되고 있구나. 또 근데 이런 항상 입주장은 옆에 입주 물량이 있고 또는 하면 다시 출렁이면서 다시 꺾이기도 하니까 안심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흐름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시장 경제라는 게 예측 가능한 선에서 움직여줘야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좀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입주율이 60%가 넘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입주지원센터에